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올겨울 최강 한파가 닥친 가운데 추위보다 더 무서운 난방비 폭탄이 서민들을 울리고 있습니다. 난방비 급등 원인을 놓고 내탓 공방을 벌이던 여야는 경쟁적으로 지원 확대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취약계층에 더 잔인한 난방비 폭탄, 원인은 무엇이고 정부 지원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 줄줄이 이어질 공공요금 인상은 얼마나 더 큰 부담을 줄지 집중 진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난방비 폭탄 관련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그리고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 난방비 폭탄 논란이 지금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거셉니다. 정부도 지원 대책 내놓고 야당도 지원을 늘리자고 주장하고. 우선 토론을 시작하기 앞서서 정말 얼마나 늘어났는지 이현석 의원님 지금 이 에너지 정의 행동이 시민 단체죠. 네, 그렇습니다. 시민들로부터 많은 얘기를 듣고 있을 것 같은데 네. 얼마나 늘어났다고 지금 불만이 있습니까? 이거 사실 1년 전 가격이랑 비교해 보면은 약 38.4% 정도 가격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춥다 보니까 더 이제 아무래도 난방을 많이 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체감하는 거는 그거보다 더 많이 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38% 아니라 뭐 2배 올랐다, 3배 올랐다 그러던데 신세돈 교수님 되게 많이 올랐어요, 난방비? 아니 근데 오기 전에 신문에 요즘 막 띄우더라고요. 네. 고지서 막 보여주고 고지서, 뭐 어떤 거 90몇만 원, 뭐 80몇만 원짜리도 있던데 네. 이제 그 고지서는 그 안에 뭐 전기료라든지 관리비, 일반 관리비 이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난방비만 딱 놓고 보면 그보다 그렇게 크진 않은데 우리 집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한 24만 원 그 정도 썼는데 이번 달에 한 3, 4만 원 썼다고 하니까 한 달 사이에 굉장히 많이 쓴 거죠. 난방비만. 그렇죠. 난방비만. 평균보다 훨씬 많이 쓰시네요. 왜냐하면 지난달보다도 지난달이 되게 추웠죠. 그래서 예. 그 난방을 안 한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아까 이제 전년 동비로 천연가스 가격이 한 50% 이제 올렸다고 하는데 예. 사실은 작년만 놓고 보면 작년도 등락이 되게 심했어요. 작년에? 12개월로 놓고 보면 그러니까 가장 높았던 8월 달에 예. 굉장히 올랐다가 예. 작년 내내 이제 하반기 들어오면서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어느 시점을 보고 이야기하냐에 따라서 천연가스 가격의 등락률이 확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일률적으로 막 뭐 이야기하기는 어렵고요. 예. 아까도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48%, 38% 올랐다는 38%, 것도 네. 이게 어느 달이냐에 따라서 등락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예. 일단은 확실한 것은 뭐냐 하면 난방비가 굉장히 올랐다. 그러니까요. 지난달에 비해서도 많이 올랐고 예.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더 많이 올랐다. 이 부분이 하나 있고 예. 또 하나는 난방비 부담만 있는 게 아니고 예. 전기값, 그다음에 휘발유값 그리고 뭐 등등등등 해서 관리비로 따지면은 그 인상폭이 훨씬 더 크다는 것. 그렇죠. 세 번째는 이 난방비를 피해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천만의 예. 대한민국이 전부 다 지금 이 난방비의 그 폭탄을 맞고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개인주택에 사시는 주거분들은 주거용 난방비의 부담만 겪지만 예. 자영업을 하시거나 영업용으로 뭐 예를 들면 택배를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영업용으로 또 쓰는 에너지가 많잖아요. 이중의 부담을 이분들은 겪는다. 이중 삼중의 부담을 겪고 있다. 따라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지금의 난방비는 5천만 국민이 한 겹이 아니라 두 겹, 세 겹으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그야말로 국난과 같은 사태다. 예.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거의 그 국난급 수준으로 지금 난방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데 그게 작년 사실 12월 고지서 가지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조금 있으면 지금 1월 달 더 춥잖아요. 12월보다. 그렇죠. 그러면 예. 난방비 부담 훨씬 더 2월 달에 받아볼 1월 고지서는 훨씬 더 크겠네요.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좀 굉장히 저는 굉장히 답답한 것이
지금 아까도 이제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1년 내내 에너지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를 계속 반복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와서 정치권에서는 마치 새로운 일이 짠 하고 나타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상을 할 수 있었다 그런 거예요? 아니 이미 국제 원유 가격, 천연가스 가격이 오른다고 뉴스에 나온 게 1년 전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가격이 뛰었고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이제 막상 고지서를 받아보니 큰일이 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고 막 오늘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대통령실 뭐 대책이 나오고 예. 뭐 이러고 있는 건데 예. 일단은 제일 첫 번째 제 느낌은 아 이게 그동안 뭐 했느냐. 뭐 했느냐? 예. 이거 왜냐하면은 겨울철이 추운 거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천연가스나 전기요금 뭐 이런 가격이 우리나라는 뭐 아까 2배도 얘기하셨습니다만은 유럽 같은 경우는 막 8배, 9배까지 뛰었어요. 최고 수준으로 얘기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나라마다 전부 다 대책을 만들고 정부에서 이 국민들 지원책을 얘기하고 있는 그때에 우리는 손 놓고 있다가 이제 와서 누구 말이 맞냐, 누구 정부 탓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굉장히 답답한 노릇이죠. 예. 국제 천연가스 가격의 상승세를 보면 이미 1월에 우리 받을 고지서는 예고가 돼 있었다. 그런데 도대체 뭘 했느냐 이 정부 어떤 약간의 정치적 공방이 지금 있긴 있는데 좀 초점은 다르지만 그런 지적이 있네요. 일단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예를 들면 천연 LNG 가격 같은 경우에 코로나 직전에 이 단위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MMBTU라고 예. 여기 조금 어려운 단위인데 MMBTU가 지금 2.19달러였던 게요. 예. 작년에 최고 올랐을 때 9.68달러거든요. 몇 배 오른 거예요? 그럼? 4배도 네 더 배. 올랐죠.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예. 그러다가 작년에 쫙 떨어져 가지고 예. 작년 크리스마스 지경이 얼마냐? 4.4달러로 떨어졌어요. 작년 9월까지 쭉 오르다가 조금 꺾인 거네요. 많이 꺾인 꺾였죠. 거네요. 절반 지금은? 이상 꺾였죠. 그리고 지금까지 또 떨어져 가지고 1월 25일 현재 2.9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수준에 비해 보면 이 LNG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는데 그 오른 것이 전혀 가격이나 또는 가격에 반영이 제대로 조금씩 됐지만은 충분히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가스공사에서는 막 부채가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것인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정부가 대책을 제때 내놓지 못했다 하는 비판에서는 피해갈 수가 없는 거죠. 뭐 정부가 대책을 사전에 준비하지 못했다. 폭탄이 예상이 돼 있었다는 그런 이제 지적 네. 뭐 좀 공감할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가 되니까 여당에서는 뭐 정치권 이슈로 잠깐 돌아가면 네네. 여당에서 야당을 손가락질하고 있잖아요. 예. 그전 정부에서 충분히 안 올렸다. 네. 더 올릴 수 있었는데 덜 올렸다. 예. 뭐 이런 비판. 그게 다 또 원전 문제로 또 돌아가더라고요. 예, 일단은 덜 올렸다. 네. 그럼 만약에 더 올렸더라면 지금 올린 이 폭탄이 더 커졌겠죠. 아, 먼저 더 올렸더라면 예, 그런 거죠. 예, 그거는 사실은 그 말 자체가 좀 성립이 안 되니까? 이상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대표적으로 계속 지금 공방이 나오고 있는 탈원전 탓인데요. 탈원전. 지금 우리가 가스 요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가스 요금이 올라가지고 지금 고지서로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탈원전 원전은 전기를 만드는 거거든요. 물론 전기 요금도 올랐습니다. 물론 그것이 탈원전 탓이냐 아니냐는 것은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가스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게 탈원전 이건 과거에 많이 얘기 나오던 기승전 탈원전 반대. 저는 이 얘기가 지금 다시 또 정치권에서 반복되고 있는 거 아니냐. 예,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나는 원전이 싫어요. 이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거죠. 연결고리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해요. 예, 가스 예. 요금에 뭐 LNG 탈원전 하다 보니까 LNG를 많이 썼고 그래서 그쪽 비용이 올라갔고 뭐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탈원전 주장하는 사람들은? 작년에 올린 것만 놓고 보면 예. 누구도 비판해서 자유롭지 않아요. 왜냐하면 작년에 문재인 정부 때 2번 올렸거든요. 3월, 4월. 도시가스 요금. 네. 예. 그다음에 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가지고 2번 올렸거든요. 둘둘 올렸어요. 그러니까 뭐 누가 잘했네 못했네 이야기할 것은 못 아니고. 되는 것이고 문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주거용으로 5천만 지금 거의 가구로 따지면 2,300만 가구가 직격탄을 맞은 데다가 모든 가구가 직격탄 타고 맞았죠. 그다음에 그 영업을 하시는 자영업자들은 또 이 도시가스나 전기를 굉장히 상업용으로 많이 쓰잖아요. 이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부담에 대한 대책은 오늘 이 순간까지도 안 나왔다는 거죠. 지금 나온 게 정부의 대책이 나온 게 지금 대통령실에서 아침에 대책을 내놓았잖아요. 내놓은 게 뭐냐 하면은 취약계층 117만 6천 가구에 대해서 에너지 바우처를 15만 2천 원에서 30만 원 4천 원으로 2배 늘리겠다. 배로 늘리겠다. 그러니까 뭐 100% 늘린다고 그러니까 배로 되게 많이 늘렸어요. 거예요. 근데 해당 가구가 117만 가구잖아요. 전체 지금 가구가 2,300만 가구거든요. 5%도 안 되는 거예요.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 이른바 취약계층이 5%밖에 안 되는데 전체 가구는 2,300만 가구인데 5%의 대상에 대해서만 혜택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해서도 가스 요금을 100% 인상한다. 이거 할인을 대폭 인상한다고 했는데 그게 최대 3만 6천 원에서 7만 2천 원이니까 이것도 대상 전체 가구에 비하면 7% 미만의 가구만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제 질문은 2,300만 가구가 지금 엄청난 부담을 갖고 있는데 이 대책이 겨우 6, 7% 그중엔 또 중복되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오늘 아침에 나온 대통령실의 그 대책은 너무나 수혜 대상이 작다. 그러니까 95%의 우리 국민들은 이번 대책에서 빠져 있다는 거거든요. 대통령실이 긴급 지원 대책을 발표해가지고 지원 금액을 지원 대상에 대해서 2배로 늘린다고 했는데 대상이 너무 작다. 이렇게 안이한 대책을 내놓을 수가 있냐 그런 지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열받아 있는 국민들은 5천만 가구가 5천만 열받 2중 3중으로 열받아 있거든요. 일반 저 국민들은 한 번 받아 있고 그 도시요금 때문에 받아 있고 자영업자들은 집에 가니까 도시요금, 가게 나오니까 그 가게 요금 이렇게 2중 3중으로 받고 있는데 정부의 대책은 이렇게 그 취약계층에만 국한되다 보면은 이 국민들이 이번 겨울에 그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저는 뭐 하는 정부냐 하는 그런 각인이 완전히 이렇게 스티그마처럼 이렇게 박혀버리면 정부는 있느냐 지금. 그러죠. 그러면 내년에 4월 달에 총선이 있는데 총선 이게 뭐 국가는 세금 나라 재정에 어떤 한계가 있으니까 절제 있게 좀 지원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까? 어떻게 우리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실의 지원 대책. 그러니까 저도 10분 공감하고요. 왜냐하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거는 뭐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이럴 이유가 없고요. 대표적으로 이게 한국만 지금의 에너지 위기를 겪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작년도 연말에 어떤 발표를 했냐면은 한 가구당 45만 원 정도를 전기요금하고 가스요금을 지원해주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가구에 대해서. 모든 가구에 대해서요. 그리고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12월 달 가스요금을 정부가 대신 내줬어요, 아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가스요금이 지금 엄청나게 뛰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만 가지고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은 일시적으로 요금이 뛴 게 아니라 과거에 오일 쇼크급의 지금 상황이 생긴 거거든요. 그럼 이런 비상황 상황이면은 비상황 상황에 걸맞는 그런 대책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나온 것은 이제 아주 저소득층에 대한 아주 국한된 그런 대책만 나오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가스요금을 제때 국제 천연가스 가격에 맞춰 제때 올리지 않고 그 부담을 가스공사가 다 진 거죠, 적자로. 제때 못 올리고.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의 이 부담을 지원하는 정부의 재정 한계 때문인지 아니면 어떤 계획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적다. 그러면 자, 야당의 주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이라는 걸 빨리 지원하자 발표를 했어요. 7조 5천억. 소득 하위계층 80%까지. 어떻습니까? 이 대책. 1인당 뭐 25만 원, 15만 원, 10만 원. 일단 여기서 이제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에 공감은 하면서도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도시가스든 전기요금이든 실제 비용에 비해서 싸게 냈던 거거든요. 그렇죠. 올려서 내야 할 것을 안 냈잖아요. 이미 혜택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미 혜택을 상당 부분 받았는데 그렇죠. 거기에다가 또 야당 주장처럼 1인당 뭐 한 20만 원에 해당되고 전 국민 하위 80% 하위 80%까지 또 돈을 한 7조 정도 8조를 투입하자는 거는 7조 5천억 투입하자고 했어요. 네, 그거는 과하다는 거죠. 왜? 이건 과하다? 그동안 작년 재작년에 걸쳐서 굉장히 싼 비용으로
국가가 부담을 해가면서까지 싼 돈으로 에너지를 공급을 혜택은 네. 그건 도시공사가 가져간 게 아니고 가스공사가 가져간 게 아니고 우리 국민들 예. 속에 이미 다 소비가 된 거라는 거죠. 국민들이 거기에다가 또 우리가 또 1인당 이렇게 주는 것은 우리 국가 재정이 그 감당을 못 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예. 7, 80%에 해당되는 국민에게 혜택이 가는 국가적인 대책을 내놓으라고 했을 때 대책은 예. 돈을 주자는 게 아니고 그럼 뭐예요? 지금 늘어나는 난방비의 부담을 이연을 시켜주자는 거죠. 이연이라는 건 내는 거를 뭐 좀 늦게 내게 해주자? 늦게 내게 해주자는 거죠. 한 12개월로 이렇게 늦추어서 인상분을 쪼개가지고 나누어서 나눠 내자. 내게 해주자. 예, 그러니까 깎아주자는 게 아니고 그렇죠. 더 주는 그러니까, 게 아니고. 예, 겨울에는 우리가 부담이 많이 나오지만 하절기가 되면 또 부담이 또 굉장히 적으니까 비용이. 그래서 지금 당장 내지 말고 그것을 12개월 또는 6개월씩 분할 상환하는 쪽으로 저는 편의를 봐주면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고 네. 국가로서도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되지 않은 선에서 저는 타협할 수 있다. 저는 그래서 6개월 또는 12개월 또는 3개월 그건 뭐 형편에 따라서 늘어난 난방비 부담을 이연시켜주는 제도를 서둘러 도입하자. 그게 제 아이디어예요. 분할 납부하게. 우선 분할 납부에 대해서는 의견을 좀 묻기 전에 우리 위원님 이재명 대표가 주장한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7조 5천억 원, 하위계층 80%에게 25만 원, 15만 원, 10만 원 인당 주자. 이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도 아까 교수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저는 이제 요번에 그 제안해 주신 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하는데요. 이재명 대표 안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안에 대해서는 찬성하는데 다만 지금 가스공사의 적자, 이제 가스공사의 경우 미수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지금 9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거 결국 다 내야 될 돈이거든요.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결국은 가스공사 그 엄청난 적자분을 메우기 위해서 계속 요금을 또 올려왔어요. 그러니까 결국 내야 될 돈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가격을 정상화하는 게 먼저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관련한 지원금들이 들어가는 게 맞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이게 기본적으로 에너지라는 건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많이 쓰는 집의 경우에는 요금을 저는 많이 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사실은 특히 난방의 경우에는 집의 단열 상태라든가 주거 조건에 따라서 쓰는 그 가스의 양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가 이런 집수리를 지원한다거나 이런 중장기적인 대책들이 같이 들어가면서 종국에는 어쨌든 가스를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후위기 얘기를 맨날 하고 매번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실제 이 자원을 적게 쓰기 위한 방법에 대한 고민이 없고 일방적인 지원만 계속 된다면은 결국은 이제 펑펑 쓸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리고 계속 난방을 하면서도 추운 집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돈만 쓰고 사실은 효용이 그만큼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지원책들이 동시에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자꾸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비용이 증가했을 때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국민이 안 내면 이렇게 돈을 주는 버릇을 자꾸 우리가 드리는 거는 저는 매우 국가 미래에 저는 좋지 않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 지원 금액이 너무 적다 그래가지고 더 지원하자 이런 말씀을 그런 하실 게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아니고 네가 쓴 거는 돈을 다 내라. 네. 다만 부담이 크니 이연시켜 주겠다. 저는 그 원칙으로 가야만 재정 건전성도 느끼면서 어이구 많이 썼더니 내가 부담이 커지네. 좋은 국민에게 교육이 된다고 봐서 돈을 이렇게 줘서 탕감시켜주는 방법보다는 조금 이연시켜주면서 국민들에게 교육하는 것이 저는 바른 방법이라고 보는 거죠. 이현석 의원님은 이 공공요금 특히 가스나 전기요금 분할 납부를 좀 주장해 오신 걸로 아는데 이게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분할 납부하기. 우리 지금 신 교수님 주장하는 게 잘 안 되는 이유. 저는 사실 계속 이걸 분할 납부 할부로 해야 된다. 할부로.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요. 왜 안 해죠? 정부가? 일단은 이제 분할 납부를 하다 보면 당연히 이자 비용이 발생하겠죠.
이자. 예, 그러면 당연히 그 이자를 얼마로 할 것이냐, 뭐 이런 아주 기술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이사를 간다거나 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로 해서 비용을 내지 않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건 굉장히 부수적인 일들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지금 일시적으로 굉장히 큰 부담이 생긴 거기 때문에 예. 그것을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은 다각도로 진행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두 분 다 이제 분할납부, 특히 가스요금 이번에 많으니까 분할납부 허용하자고 강력히 주장하시고 1인당 최대 25만 원까지 지원하자는 이재명 대표 안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이 많이 엇갈리네요. 자, 그와 관련해서 교수님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7조 5천억을 주장하자고 하니까 뭐 돈이 어디 있느냐 하니까 횡재세, 뭐 저희가 이 방송에서 토론을 좀 했습니다만 정유회사들 이익이 많이 냈으니까 세금 좀 더 내라. 횡재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반대합니다. 반대. 횡재세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실행에 옮기기 어려운 개념이거든요. 말은 쉽죠. 예. 엄청난 이익. 영어로 windfall이라 그러거든요. 네. 바람이 가져다 준 이익. 그 개념 자체가 굉장히 이게 정확하기가 어렵고요. 예. 그런 식으로 따지자고 하면 그러니까 갑자기 늘어난 이익에 대해서 정부가 세금을 매기기 시작하면 좀 걷잡을 수 없는 것이다. 예. 저는 그리고 이런 그 횡재세의 개념 자체가 굉장히 그 경제의 어떤 자율적인 그런 인센티브를 저해하는 거라서 금방 보면 굉장히 좀 매력 있는 제도 같지만은 역사상 이게 성공한 예가 거의 없다. 네. 오히려 부작용이 많았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저는 반대합니다. 근본적으로 반대한다. 뭐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횡재세에 대해서? 예, 저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국가가 있고요. 이게 유엔 사무총장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한 겁니다. 지금의 에너지 상황이라는 게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횡재세와 같은 것을 통해서 초과 이윤을 환수해야 된다는 표현을 유엔 사무총장도 실제로 하신 얘기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석유 사업법에 보면은 18조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국제 석유 가격의 등락으로 지나치게 많은 이윤을 거둔 석유 사업자들에게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지금 이미 법이 있습니다. 부과금을 매길 수가 예, 있어요. 네, 매길 수 있도록 석유 사업법의 근거법도 있어요. 근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지난 여름에 전기요금 관련해서 한바탕 또 논란이 있었을 때 네. 그때도 횡재세 얘기가 잠깐 나오다 사라졌어요. 정말 이재명 대표께서 이 횡재세를 만들겠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이제 검토하는 게 아니라 시행을 해야 될 단계인 거 아니냐. 그때도 검토하겠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다 좀 물러났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다른 나라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례도 있고 현재 법도 있습니다. 새로 법을 만들 필요도 없고요. 예, 그런 측면들에서는 저는 조금 정치권에서 논의가 이런 뭐 요금 대란이 생길 때마다 잠깐 나왔다가 사라져 버리는 이런 거는 조금 굉장히 좀 무책임한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석유사업법 18조의 근거도 있다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걸 부과금이라고 해야죠. 부과금. 석유법에 있는 부과금이라고 해야 될 것이고 석유 관련 법에 있는 부과금하고 횡재세는 다른 거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목적은 뭐냐? 예. 지금 우리 기본적으로 뭐를 거두는 이유가 뭐예요? 취약계층에 지원을 하려고 그러는 뭐 거죠. 취약계층이 됐든 어딘가 뭐 여러 가지 쓰려고 하는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와 관련된 아까 석유 관련법 부과금을 거두어서 어떻게 쓴다는 그런 구체적인 뭐 시행령이 있어줘야 되는 것 아닐까요? 저는 네. 그런 면에서 법에 부과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거두는 것 자체도 저는 법으로 보완돼야 될 부분이 많고 그렇게 거둔 돈을 재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법률적인 미비점도 이게 다 갖추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석유 관련 법에 있는 부과금이라고 하자. 뭐 그건 법에 있다고 하면 그게 따르면 되는 것이지. 배란간 도깨비처럼 횡재세를 이야기해서 국민들을 저는 불안하게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정유회사들은 그러면 손실 날 때 정부가 지원해 주지도 않았는데 이익 좀 많이 냈다고 초과 세금을 걷어가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고 물론 그럴 강력하게 수 있죠. 저항하는데 어떻게 그런 반대 의견을 좀 무마시킬 수 있을까요? 아니 저는 정말로 많은 양의 적자를 본다면 어느 정도는 저는 또 보존해 줘야 되는 역할이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이게 모든 에너지라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써야 되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건 뭐 그거는 정유업계뿐만 아니라 전력업계도 어느 정도는 보존해 주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대신
일정량 이상의 초과적인 이윤에 대해서 환수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명확하게 구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횡재세에 대해서도 두 분의 의견이 많이 다르고요. 사실 지금 가스 요금 많이 올랐지만 앞으로 공공요금 지금 뭐 줄줄이 인상될 예정이잖아요. 네. 어떤 계획들이 지금 어떤 요금들이 계속 오를 예, 것으로 돼 있습니까? 오늘 지금? 아침에 그 대통령실의 그 긴급 에너지 대책의 세 꼭지인데 세 번째 꼭지가 예. 1분기까지는 가격을 동결하겠다는 거예요. 가스 요금. 네. 네, 좀 부족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1, 2, 3월 요금만 이제 동결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국민들은 당연히 4월 달에는 올리겠네. 그리고 4월 달, 5월 달에는 사용량이 많이 줄 테니까 올려도 피도 안 나겠네. 네. 이거는 저는 그래서 이런 그 1분기만 요금을 이게 전형적인 우리 관료들의 그 뭐라 그럴까 찔끔찔끔 정책이거든요. 예. 저 같으면은요 상반기 또는 1년 요금을 동결하겠다. 저는 그랬을 1년간 동결. 왜냐하면요 지금 국제 시세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요즘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많이 떨어졌어요. 예. 작년 8월에 비해서는 4분의 1이고요. 네. 작년 가을에 비해서도 절반 이상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동결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올린 가격으로만 예를 들어서 한 2, 3년만 가도 그동안에 올랐던 비용 상승 부분이 그다음에 그걸 조정하지 않으면 2, 3년에 다 보완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금년 1년 동안은 동결하겠습니다. 국제 추세로 보면 지금 국제 가격이 많이 떨어지니까 네. 전 충분히 1년 정도 동결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근데 달랑 1분기만 요금 동결한다고 하니까 저는 불안한 거죠. 네. 지금 가스 요금은 이제 1분기로 동결하지만 뭐 가스 요금만이 아니고 지하철, 버스 요금이죠. 택시비 기본요금도 오르죠. 제가 생각하는 건 이제 공공요금이 막 줄줄이 오르기 때문에 서민들이 부담이 클 것 같아요. 그동안 공공요금 결정 방식 이런 것 자체가 조금 그동안에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에너지 위기도 겪고 있습니다만 기후 위기도 동시에 겪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석유나 석탄 같은 천연가스까지 포함한 화석 연료 사용을 줄여야 된다. 그러려면 대표적으로 개인적으로 차를 몰고 다니는 게 아니라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을 타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독일 같은 경우는 9유로 티켓이라 그래서 한 10,000몇천 원 정도 돈을 내게 되면은 전국에 있는 철도, 버스 다 탈 수 있어요. 그런 이제 정책들을 해서 이 서민들의 경제적인 부담도 줄여주고 자동차가 아니라 대중교통으로 옮겨가는 그런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하철 뭐 각종 대중교통 요금이 다 올라가게 생겼다는 거죠. 예. 그러면은 경제적인 부담이 심해지는 것뿐더러 우리가 지금 이제 기후 위기 문제에서 점점 이제 탈탄소 해야 된다는 이 얘기들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의 위기가 생겼을 때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사회 시스템을 바꿔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사실 여기 굉장히 추웠다면은 건물을 수리한다거나 해서 이제 기본적인 단열도 바꿔주고 이런 식으로 뭐 이제 점점 대중교통으로 이게 전환해주고 네. 이런 노력이 돼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거 없이 그냥 일시적인 지원 내지는 심지어 요금을 더 많이 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굉장히 답답한 노릇이죠. 예. 공공요금을 제때 인상하지 않아서 생기는 부담, 그 부담이 일시적으로 와서 생기는 일. 지금 그런 현상 아닐까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아까 이제 대표님 말씀대로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에너지, 전기든 도시가스든 과도하게 많이 썼던 거를 우리가 다 이번에 스스로 인식을 하고 반성을 하고 정부도 많은 재밌는 좋은 제도를 많이 갖고 있어요. 도시가스 캐시백이라고 해가지고 작년 사용량에 비해서 7% 이상 감소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제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범위 좀 넓혀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좀 사용을 줄이도록 하고 그다음에 뭐 주거용이든 또는 사업용이든 에너지 효율을 늘리는 쪽으로 효율을 올리는 쪽으로 투자를 하거나 하면 정부가 혜택을 주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저는 이게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게 중장기 대책이고 지금 당장은 너무 비용이 많이 부담이 올랐으니 정부로 이렇게 돈을 줘서 해결하지 말고 좀 늦추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연장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숨통을 좀 틔워주자. 그러면서 중장기 대책을 병행을 하자. 저는 그게 제 생각인 거죠. 네, 이현석 의원님도 마지막으로 이런 에너지 상황에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고 요금 문제를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줄일 수 있는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어떤 권장안이 있습니다. 예, 저는 사실은
요 한 몇 주가 지나면 이 문제는 싹 언제 있었냐는 듯이 또 사라질 것 같습니다. 왜요? 왜 그러냐면은 다시 요금과 관련한 기억이 사라지거든요. 저는 에너지 문제가 이게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음 달에도 요금 고지서가 나오고요. 좀 뭐 다음 분기에도 또 요금을 올린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정책을 바꿔야 되는 거죠. 일시적인 어떤 지원책 해법만 가지고는 이 문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국민적 관심이나 정치권의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에너지 위기와 기후 위기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해법을 좀 찾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후 위기까지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자. 그런 주장으로 듣겠습니다. 난방비 폭탄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이현석 에너지 정의행동 정책위원이었습니다. 또 고맙습니다.